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취업학원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교통안전공단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음, 여러분, 교통안전공단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통과 부분에 있어서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두 군데가 좀 나눠지는데, 교통안전공단은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도로교통공단은 아주 전범이에요. 뭐 항공까지도, 뭐 선박까지도 이렇게 다 연관되고, 교통안전공단은 이제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에 71명을 채용하고, 자, 오늘이죠. 3월 28일 금요일서부터 접수해서 4월 8일 화요일까지입니다. 다다음 주까지 접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경력직과 행정직, 기술직, 그리고 연구교수, 이렇게 나눠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일자 서류 전형에 있어서는 공통사항으로서 교육 및 자격사항을 보고, 그리고 신규직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요 두 가지. 경력은 이제 경험기술서 이렇게도 가도 됩니다. 경력이나 경험기술서 이걸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파트를 기준해 가지고 서류 전형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력직 같은 경우는 교육 및 자격사항,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그러니까 직무수행 계획서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대사항으로서는 청년 인턴 및 공단 근무자. 그러니까 청년 인턴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당사 인턴자입니다. 그리고 공단에 뭐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분들, 그래서 서류 전형에 3에서 5% 가점을 주고, 공단 1년 이상 상근직으로 근무자, 뭐 이거는 이제 기간제 기간제 뭐 이러한 분들이 1년 이상이죠. 필기 전형에서 5%를 준다라는 건 이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통안전공단에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1년 이상의 기간제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 필기 전형의 5%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필기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1년 뒤에 또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지역 서류 전형에서 5%. 이 얘기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그리고 대구까지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공고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 1, 채용형 인턴입니다. 경력은 3개월이고 신규직은 5개월. 따라서 불성실자는 면직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뭐다? 요즘 다 채용형 인턴이잖아요. 거의 채용형으로 가지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연수 끝나면 바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일부 면직당할 수 있다는 거. 이 얘기는 뭐다? 뽑아놨는데도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면직시키는 거죠. 왜? 평생을 같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민감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자, 특징 두 번째는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와 양성 채용 목표제 30% 30%입니다. 인성 검사는 면접 참고 자료로 쓴답니다. 2차 필기 전형 일반 행정은 경제 경영 통합 출제가 나오고, 그리고 전사는 각 직렬별 전공 30문항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여러분, 이 직업, 직업 기초 능력과 전공이 30문항, 70문항인데, 비율은 몇 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50대 50일 수 있고, 아니면 전공이 30, 직업 기초 능력이 7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필기 전형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벌어진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는 꾸준히 하시면서 점수를 벌리기 위한 작전은 직업기초 능력에서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능력, 대인관계, 자원관리, 조사, 조직위의 직업윤리.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행정직에서 자원관리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이 자원관리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상당히 벌릴 수 있다. 기술직에 있어서도 똑같이 자원 관리일 것입니다.
이 자원관리, 경력직도 똑같네요. 자원관리가 가장 중요한 파트일 거예요. 왜? 자원관리 꽈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자원관리가 지금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진짜 자원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교통, 뭐 LH처럼 뭐 토목 건축, 뭐 아파트 평수, 또한 평수에 따라 가지고 뭐 이러한 자원 관리 문제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따라서 나름의 시간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의 회사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부분은 음, 무슨 부분에 있어서 기술직의 정보 능력에서도 조금은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업기초 능력을 지금서부터 필기 전까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점수를 벌릴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1차 면접, 2차 면접을 진행한답니다. 1차 면접은 상황과 발표 면접입니다. 발표면은 PT 발표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여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인재는요, 합격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발표 면접이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기준이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수직을 꽤 많이 했는데 정말 좀 힘듭니다. 이 교수직 같은 경우는 이 강의 능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발표 능력이 아주 탁월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은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2차 면접은 인성 면접과 관찰 면접. 관찰 면접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조형물 쌓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AI 면접에서 관찰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조형물 쌓기가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인원을 뭐 10명이든 12명이든 14명이든 15명을 주고 아니면 뭐 8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조형물, 그러니까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맞는 조형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심을 보기 위한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기소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첨삭도 곧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유튜브만 보면은 공고문을 놓칠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신문 스터디를 통해서 PT다, 토의, 토론이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신문을 꾸준히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10에서 20%, 한 20%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기회가 커지는 겁니다. 합격 확률 무지하게 높아져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요즘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몇 프로나 되겠냐? 20%나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노력한 자가 공기업에 합격되어 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석스 취업학원은 13년간 공식적으로 한 900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정보력은 아주 뭐 100%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나름의 진짜 한 85%에서 90% 살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석스 취업학원을 통해서 빠른 합격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바로 교통안전공단 자기소개서 첨삭을 들어가겠습니다. 첨삭이라고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의 키워드를 기술해 주십시오. 자, 저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편리성을 가져다 준다. 두 번째, 도로상의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켜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 키워드로 공단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한 분야에 자신의 어떤 강점. 자, 강점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첫 번째 장점 아니면 두 번째 장점이 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의 두 가지 키워드에 저의 강점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접목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남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남다름.
솔직히 말해서 남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방이 결국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창조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조금의 다른 방법을 컨택해봤다면 그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가장 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죠. 프로젝트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는 제시를 했고 그것을 근거를 제시하는 관계 속에서 그 주제가 선정되어 우리 팀은 뭐뭐 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요. 자, 동아리에서 많이 일어나죠. 동아리원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있는 축제, 체육대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요? 수익 사업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익 사업에 있어서 메뉴를 좀 대폭 바꾸는 그런 창조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해서 수익이 작년 대비 배로 늘어날 수 있었 뭐 이렇게 전개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공모전 아니면 아르바이트에서도 창의적인 아르바이트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뭐 레시피 또한 점장님이 몰랐던 레시피 또한 사장님이 몰랐던 부분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매출이 증가됐다. 뭐 이러한 경험들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으면 어떤 점에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제발 쓰지 마세요. 저는 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통안전공단에서 아주 다른 사람을 아주 상이한 사람을 뽑을까요? 그러면 사람 79명이 자 몇 명입니까? 이번에 79명 뽑나요? 79명이 다 상이에요. 자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아니 교통안전공단이 잘 지속가능 경영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함정을 잘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제발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글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었고 또한 그 창의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희 팀은 뭐뭐 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소속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시너지를 창출했던 공동의 목표. 자, 조직 구성원들의 입장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자, 이거는 이제 팀장이었을 때 조직 구성원이다.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팀장이었을 때 팀원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저희 팀은 이러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될 수 있겠죠. 공통의 과제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대 또는 경험의 차이로 관점이 다를 때 어떻게 소통했는지. 자, 소통의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의 태도입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다 그렇죠, 다. 몇 명 빼놓고. 저는 몇 명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몇 프로 빼놓고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진짜 이상한 사람들한테 빠져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불쌍해. 저는 안 빠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압니다. 옳고 그름 어느 진영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에 빠져 있게 되면요 소통이 원활하다 절대로요. 저는 항상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과제를 이렇게 끝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우리 기성세대들하고도 나름의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어우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공단의 일원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준하여 행동하며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 우리 공단의 일원으로서 또는 지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될 직업 윤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 여러분, 윤리 아세요? 윤리가 뭐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 도덕은 뭐예요? 이 사회 속에서 지켜져야 할 것.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을 막 헷갈려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도덕은 배웠는데 또한 윤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의 기준점,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자, 직업 윤리입니다. 그럼 직업인으로서 가장 지켜야 될 게 뭔가요?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리는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 딱 그래서 직업 윤리로서는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첫째, 책임감이겠죠. 조직생활 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윤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조직생활 또는 과업수행, 항상 책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자, 직업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편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긍정적 사고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참, 하나의 문제에 두 개의 소주제를 주었어요. 이게 요즘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잘 쓰시게 된다면은 교통안전공단 1차 서류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공단 심화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